예. 저희가 처음 시작은 태양광 조명이라는, 태양광 가로등이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낮에 충전을 해놓다가 저녁이 되면 얘가 자동으로 저녁을 인식하고 저녁에 조명이 켜지는, 전원이 따로 없는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조명 사업과 LED 사업, 그 다음에 재료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발전과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조명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실내 조명, 경관 조명, 옥외 조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내 조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건물 내에 들어가는 형광등 대체용 LED 제품을 제조해서 가정집이나 건설사, 그다음에 관공서에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경관 조명은 다리 경관이나 아파트 옥상에 있는 그런 경관 조명들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제안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LED 가로등이라는 게 제가 창업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이제 원부자재 금액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상용화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밝기가 요즘에는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은 룩스라고 하는, 뭐 루멘 룩스라고 하는데요. 그 값이 LED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밝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투자 대비해서 에너지 세이빙률이 적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용화 되기에는 너무 이른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효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패키지, LED가 들어간 소자도 더 적게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그 자체 패키지도 금액이 떨어진 데다가 이제 시대가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일단 창업을 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부터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 때부터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 대한 시스템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학교 1학년 입학해놓고 휴학을 한 다음에 이제 회사를 입사를 한 거죠. 입사를 해서 중소기업 시스템을 배우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제 만기 전역 휴가를 나가지 않습니까? 전역했다가 거짓말을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에 면접을 말년휴가 나와서 면접 보고 대기업 시스템도 좀 배우고 싶다 생각을 해서 1년을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1년을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템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무엇으로 그럼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잘하는 건 특별하게 없고 그러면 아이템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서적과 신문,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기 온난화와 뭐 이렇게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태양광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솔라사이언스가 된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사업을 해서 아이템을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목표는 정했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들은 뭐 제조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저는 사실은 도소매를 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라인은 갖추지 못했었고요. 먼저 R&D 개발을 통해서 돈이 있어야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품이 나온 상황에서 회사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품을 OEM을 받아와서 도소매를 하면서 그 돈으로 조금씩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질은 뭐 지금도 뭐 자질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제 부족한 게 항상 많기 때문에 그 자질이라고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짜장 배달, 피자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이제 뭐 대표의 이제 CEO의 덕목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정 환경에서 교육에서 비롯되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열정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습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움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허접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열정의 그 간절함에 창업을 해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그 간절함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열정이 좌우되고 그 열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질이라고 하면 노력에 의해서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창업은 이제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집은 서울이었고 창업하고자 했던 건 성남이라서 일명 말하는 휴대용 침대라고 하죠. 그 침대에서 먹고 자고를 거의 뭐 집에도 못 가고 거의 몇 년, 1, 2년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뭐 컵라면 먹고 또 씻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캠퍼스 안에 있는 화장실 문 잠가놓고 호수 연결해가지고 씻고 그렇게 하면서 1인 창업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전화 받고 세단계 가서 뭐 회계 정리하고 재무 정리하고 또 저녁에 주말에 들어가서 저희는 또 시공이 있었거든요. 이 시공을 또 이제 주말에 다 몰아서 주말에 내내 시공을 하고 이게 정장을 입고 가서 이제 시공할 때는 차 안에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 송성근이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부도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돈 받아야 될 어음이 부도가 난 거거든요. 저희는 어음을 받았었어요. 네, 그게 그 법정 관리가 들어간 거죠. 고의 법정 관리를 넣은 건데요. 이제 수주 금액 한 10억 정도 됐는데 5억 정도 받고 5억 정도가 이제 부도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때 답은 없었어요. 이제 딱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했을 때에도 답은 없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정과 이 간절함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기회로 만들어 보아야겠다. 라는 이제 타겟을 잡고 우리 협력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부도 난 건 이미 다 업계에서 소문났고요. 부도 난 거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좀 시간을 기다려라. 돈 안 깎겠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25, 6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지인들부터 포함을 해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4금융권까지 대출을 다 받고요. 그리고 뭐 담보는 다 하고 뭐 각서, 뭐 차용증 이런 거는 공증 다 해가지고 어머니한테서 돈도 빌리고 지인들한테 돈도 빌리고 다 빌려서 어지로 이제 막은 거죠. 어지로 막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손에는 이제 빚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는 후퇴는 없다. 다리는 건넜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나서 돕자. 그래서 일이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된 부분으로 좀 바뀌었죠. 네. 일단 차별화된 제품력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태양광으로 이제 조명을 만들고 태양광 제품들을 하는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너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다 전부 다 중국에서 OEM을 해왔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컨트롤러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중국제를 많이 썼거든요. 독일제는 좀 비쌌고 국산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근데 독일의 장점과 중국에서의 그 저가의 제품과 여러 가지를 다 혼합을 해서 기능을 이제 더 추가를 시키고 국산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 국산화를 해서 금액도 저렴하고 제품력도 해외 제품처럼 강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제품력으로 승부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돈으로 이제 사람을 산다는 개념과 사람이 돈을 만든다는 개념 이제 두 가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돈 버는 이 행위 자체도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이 회사에 비전이 있어야 올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본인이 조직력으로 이 회사의 이 기업 문화라든지 내가 이 회사에 있음으로써 본인의 비전과 내 행복함과
자기의 미래성이 보장됐을 때 더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는 사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은 많이 놀이터를 만들어주려고 많이 합니다. 이제 당연히 놀이터라는 거는 이제 공간 안에, 공원의 공간 안에 있는 틀 안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의 자유분방함과 자기 의견의 도출과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사장이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해서 밀고 가는 그런 강한 타입이 있고, 뭐 민주주의적으로 다 들어보고 다 열리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하긴 하던데, 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다 취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실현해 볼 수 있고, 이게 실현이 잘못되고 잘 됐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들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일은 힘듭니다. 예, 저는 해결을 보는 편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합니다라고 얘기도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직원들이 따라와 주는데요. 정상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구경해가지고 올라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안 한 거 하고 올라가서 봤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못 올라가겠네, 다음에 뭐 어떤 장비를 차고 올라가야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품이 한 번에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서 어느 타겟을 잡고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어느 수주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 가서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날 가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시간을 차가 밀려서 늦게 갔던지 그래서 비즈니스가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매일 찾아간 거죠, 부산을요. 안 됐어? 가면 되지. 사람이 하는데 왜 안 돼? 그분 사람인데 하자. 그래서 다시 돌려오기도 하고. 솔라사이언스는 저희 직원들은 지금도 6년 동안에 해보자라고 해서 안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가고 돌아가고 직진으로 가고 또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된다라는 제 강한 주입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저는 무조건 다시 재도전을 해보는 편입니다. 좋은 거 일부는 그래도 취업 걱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좋은 거는 거의 힘든 게 상당히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두려움. 항상 꾸준하게 변화해야 되고, 계속 연구해야 되고, 계속 진취적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과, 또 직원들에게 급여도 줘야 되고, 회사의 운영을 해나가야 되고, 또 실패했을 때에 대한 사회 시선들 또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들도 두렵고, 그런 부분들의 심적 부담감이 많은 거죠. 이제 육체적으로는 사장이다 보니 편할 수 있겠죠. 왜냐면 회사 직장 생활하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상사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또한 내 목표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로움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의 리스크적인 그런 부담감과 저희 식구들을 그렇게 살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과 이 회사를 반듯하게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회사로 멋지게 성장시켜야 되는 심적 부담감, 네, 그런 게 좌우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전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담감, 심적 부담감인데 저는 이걸 즐기는 편이거든요. 재밌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6년 동안 해오면서 이슈라는 게 모든 게 다 새로워요. 새로우니까 재밌어요. 다만 이 띵틀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 고민해보는 것도 재밌고, 그거를 스트레스 받고 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 못하겠죠. 재밌습니다. 책, 학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다만 그 사람의 인성만 봐요. 근데 그 인성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이제 사람들을 뽑아보니까 이제 6년 동안 해보니까 다른 이제 더 훌륭하신 분들은 더 노하우가 많이 있겠지만 제 청년 창업에서 가진 노하우는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융화가 좀 안 되는 편이 있고,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또 이제 뭐 스펙이나 여러 가지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더딘 경우가 있고 한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과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벌도 안 보고 단어 다 본다 그랬는데 저는 딱 한 가지 보는 게 자기소개서만 봅니다. 그 이유는 성장 배경을 주로 저는 80점 이상을 줘요. 그 사람이 누구 성장 밑에서 컸고, 그 사람의 부모님의 성향은 어떻고, 조직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조직 생활을 하는 거는 가족이거든요. 근데 누나 밑에 자랐는지, 형 밑에 자랐는지, 가족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눈에 띄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회사가 모난 직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 직원을 통해서 에너지가 그걸로 쏟아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정 환경에서 많이 좌우된다고 보고, 또 성장 배경, 조직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품이 준비된 사람한테는 가르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적절하게 다 배분은 하지만 저는 주로 학벌도 안 보고, 그래서 저희가 대졸자가 거의 없어요. 대졸자는 연구실에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경영지원 쪽에 대졸자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고졸, 전문대졸, 네, 이렇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원자재 쪽, 그 다음에 신소재 쪽 사업을 더 좀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린룸이라고 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이제 다 옷을 갈아입고 이제 들어가는 크린룸에서 사는 제조 라인을 갖춰나가고 있고요. 가장 큰 틀로 보면은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롱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주고 싶고, 제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제가 없어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큰 꿈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회사들한테, 직원들한테 베네핏이 갈 수 있는 상장도 해보고 싶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이 회사가 더욱더 좀 가족적인 회사, 회사에 사내 어린이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복지도 갖춰져 있는 그런 회사를 또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나가는 게 꿈이고, 제품적으로나 기술적이나 회사에 대한 아이템적으로는 리스크적인 수주 산업이 아닌 더 원자재, 원천 소재,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더 알차게 가는 게 저희 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걸 내려놓고 회장님을 모셔왔고, 네. 회장님이 더 원자재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주고 계시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창업한 거는 맞고요. 다만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실수하고 이제 실패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자금적으로 출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열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그러니까 수업료를 안 내도 될 부분들을 너무 수업료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하라 그러면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손을 안 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당연히 기본적으로의 기본은 열정과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열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성과물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템은 저도 운 좋게 이렇게 좋은, 때에 맞는 아이템을 찾게 됐지만, 그 아이템이 소비자가 사줘야 어쨌든 간에 회사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적절하게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일단은 그 멘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멘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또 자문도 구해보고 1인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이 겪었던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몰랐었던 거.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경영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먼저 일단은 지식은 책이 됐던 어느 부분이 됐던 습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세무적인 회계적인 부분과 법,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재무 회계 법,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늦게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처리하는 법도 잘 몰랐고, 또 뭐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여러 가지를 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너무 시행착오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걸 챙기고 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